목포에서 흑산도를 지나 100길로 5시간. 우리나라 최소남단에 위치한 이곳은 길 떠난 새들도 잠시 쉬어가는 새들의 낙원이다. 섬 전체가 하나의 산처럼 보이는 이곳은 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거도다. 가거도와 육지를 잇는 뱃길은 이틀에 한 번 다니는 정기 여객선이 고작이다. (2002년 7월) 취재팀은 가거도 생태 조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섬 안에는 460여 명의 주민들이 산다. 아이고. 대부분 바다에 의지해 사는 어민들이다. 외딴섬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 사람들의 소박한 미소는 가거도의 낯익은 풍경이다. 사람들은 사는 곳의 자연을 담는다. 섬 한가운데 해발 600m가 넘는 독실산은 신안군 일대 다도해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특히 이곳은 여느 섬과 달리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른다. 이 물은 가거도의 생명수다. 독실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가거도를 이름 그대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었다. 독실산에서 바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80일 정도. 안개와 연평균 강수량 1200mm가 넘는 기후 때문에 가거도에는 700여 종의 자생식물이 자라는 식물의 보고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후박나무 군락이다. 후박나무는 주로 섬지방의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후박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 그 이듬해 검붉은 색으로 익는다. 취재팀은 먼저 이곳 후박나무 숲에 사는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를 찾아 나섰다. 후박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흑비둘기는 후박나무 숲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귀새다. 후박나무 숲에서 동박새가 제일 먼저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열매나 곤충을 먹고 사는 직박구리도 후박나무 숲의 식구다. 대여섯 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직박구리는 한 마리가 울면 함께 지저귀는 습성이 있다. 이른 아침 새들은 벌써부터 몸단장을 하느라 바쁘다.
찔레잎에 묻은 이슬로 목욕을 하는 녀석은 노랑 눈썹 솔새다. 그날 오후 드디어 후박나무 등걸에서 흑비둘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흑비둘기는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희귀 보호종이다. 가거도와 울릉도 등 일부 섬에 서식하는 흑비둘기는 최근 그 수가 크게 줄고 있다. 초록빛과 검붉은 금속 광택이 나는 흑비둘기는 몸 길이가 33cm 정도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비둘기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다. 현재 가거도에 살고 있는 흑비둘기는 약 100여 마리. 우리나라 흑비둘기 서식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7월) 말 후박나무 아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짝짓기가 카메라에 잡혔다. 대부분의 새들은 짝짓기가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흑비둘기는 짝짓기 이후 더 다정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눈다.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후박나무 숲은 흑비둘기와 새들을 키우는 보금자리다. 이상 힘들어 팍팍 담궈. 가거도 사람들에게도 후박나무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우리가 가거도에서 후박나무 이거 아니면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 넘어갔습니다. 후박나무 껍질이 위장병 약재로 쓰이면서 해마다 약 200그루가 잘려나간다. 그러나 후박나무는 잘라낸 자리에서 다시 새순이 난다. 이거 하나를 잘리면 이것이 또 나요. 금년에 이 4월, 5월 달에 뵙겠는데 이거 또 이렇게 났잖아요. 이것이 2개, 3개도 날 수 있고 5, 6, 7, 10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후박나무 껍질의 70%가 이곳 가거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가거도는 새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섬이다. 가거도 앞바다에는 또 다른 새들의 낙원 구굴도가 있다. 지난 84년 바다 제비 등 해양조리 번식지 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굴도는 바다 제비의 섬이다. 섬 전체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구굴도는 무인도다. 경사가 45도를 넘는 바위 해안은 여간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발 122m,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서도 생명이 뿌리내리고 있다. 바닷가에 사는 국화의 일종인 해국은 갯바위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다. 갯같이 수영도 바위 틈에서 수줍게 꽃을 피웠다. 구굴도 정상 부분은 난초처럼 잎이 긴 풀로 뒤덮여 있다.
여러 해살이 풀인 밀사초다. 섬에는 바다제비 특유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그러나 바다제비는 보이지 않는다. 취재팀은 바다제비를 찾기 위해 섬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밀사초 군락에서 새가 발견됐다. 여름철 새인 바다제비다. 바다제비는 번식기가 아니면 해안에서 관찰하기 힘든 바다새다. 다행히 어미는 밀사초 아래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있다. 바다제비의 알은 단 하나. 바다제비는 알을 하나밖에 낳지 않는다. 부화에 실패해도 어미는 그 해에는 추가 산란을 하지 않는다. 바다제비는 번식기에만 육지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 생활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갈퀴가 있는 바다제비의 발은 빽빽하게 들어선 풀 위를 걷는 데 적합하지 않다. 어미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이제 막 깨어날 준비를 하는 바다제비 알 속으로 불청객이 찾아왔다. 개미다. 알에 들어갔다 나온 개미 한 마리가 어디론가 급히 사라진다. 이내 다른 개미떼들이 모여들었다. 잠시 후 어미가 둥지로 돌아왔다. 자칫 잘못하면 새끼가 개미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50일 동안 어미새는 정성으로 알을 품는다. 다른 바다새들처럼 바다제비 새끼도 어미의 도움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도 성가신 풀청객들의 공격을 받는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람에 알은 둥지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러나 어미는 둥지 안에서 새끼가 이 시련을 이겨내기만을 기다린다. 이렇게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새끼는 간신히 알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구글도에는 알과 새끼를 노리는 쇠살모사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천적의 눈길을 피해 살아남는 것은 오로지 바다제비 새끼의 운명에 달려 있다. 이럴 때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쇠살모사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는 일이다. 거친 바다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바다새의 시련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다. 야행성인 바다제비는 낮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바닷가 바위 위에서 길 잃은 어린 새끼가 발견됐다.
알에서 깨어난 지 보름 남짓된 바다제비 새끼다. 아직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녀석은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만 낼 뿐이다. 울면서 어미를 찾던 녀석은 한나절 만에 밀사초 군락 속에 있는 둥지를 찾아왔다. 새끼는 힘겹게 둥지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어미는 둥지 안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히려 어미가 더 놀라는 눈치다. 그래도 새끼는 무조건 어미 곁으로 파고들기만 한다. 그런데 어미는 새끼를 품어주기는커녕 부리로 쪼아대기 시작했다. 이유는 금방 밝혀졌다. 새끼는 알을 품고 있는 다른 어미의 둥지를 찾아온 것이다. 알을 품고 있는 바다제비는 알을 지키기 위해 낯선 새끼를 혹독하게 몰아낸다.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마리 새끼만을 키워내는 것이 바다새의 특징이다. 바다제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둥지를 잘못 찾은 바다제비 새끼는 더 간절하게 어미 품으로 파고들 뿐이다. 하나뿐인 알을 지키려는 어미와 둥지를 잘못 찾아온 바다제비 새끼의 애타는 실랑이는 이렇게 계속됐다. 두 시간 후 그제서야 새끼는 발길을 돌린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제 새끼만을 품는 것이 바다제비의 모종이다. 긴 여름 해가 지고 난 뒤 구글도는 갑자기 부산해지기 시작한다. 먼 바다로 사냥 나갔던 바다제비들이 하나둘 섬의 모습을 드러낸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어미는 밀사초 군락에 내려앉는다. 이제부터 어미의 둥지 찾기가 시작된다. 밀사초 아래에 둥지를 마련하는 바다제비는 둥지 찾는 데 애를 먹는다. 그래서 바다제비는 집을 찾는 데 지형지물을 이용한다. 드디어 어미는 바위 틈에 있는 제 둥지를 찾았다. 대부분의 바다제비 새끼는 어미가 없는 동안 이렇게 혼자 둥지를 지키고 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제일 먼저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바다 제비는 주로 작은 어류와 오징어, 새우류를 먹는다. 이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어미는 멀리 동중국해까지 사냥을 간다. 어미는 사냥한 먹이를 삼켜서 뱃속에 오일 형태로 보관한 다음 둥지로 돌아온다. 새끼는 어미가 뱃속에서 입안으로 토해 올린 오일을 먹고 자란다. 가거도와 구글도는 철새들의 길목이다. 지난 2002년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철새 113종이 이곳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나 시베리아로 먼 비행을 하는 새들에게 이곳은 잠시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다. 가거도의 하늘은 언제나 새들 차지다. 날개가 칼끝처럼 뾰족한 칼새는 빠르게 날면서 공중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먼 바다에 사는 전형적인 바다새들은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일생을 바다에서 산다. 대표적인 바다새로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슴새도 가거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 섬 가거도. 목포에서 163km, 중국 대륙으로부터 450km 떨어진 이 섬은 우리나라 해수 온도를 측정하는 중요 지점이다. 바닷물이 육지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수온 측정은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 바닷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등대지기 노용태 씨. 이곳 바닷물의 수온 측정은 193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거도 해역에서 조사한 수온은 우리나라 해양 환경 변화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바닷물의 온도 변화는 어종과 바다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수온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해수 온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70년대부터) 오르기 시작한 해수 온도는 20년 동안 무려 2도나 상승했다. 이 변화는 급격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몰고 온다. 수온 변화가 가거도 바다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취재팀은 한국해양연구원과 함께 수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거도 바다의 수중 생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닷속에는 난류가 흐르는 곳에만 사는 해조류, 감태가 자라고 있다. 감태는 가거도 앞바다가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는 증거다. 난류는 해조류는 물론 어류의 종류에도 영향을 준다. 위장색으로 몸을 숨기고 사는 수개미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다. 지느러미 가시에 맹독을 가진 수개미는 바위에 몸을 숨기고 산다.
비장색으로 몸을 숨기고 사는 종이 있는가 하면 경계색을 띤 물고기도 있다. 거북복이 그것이다. 탁구공만한 크기의 거북복은 화려한 색깔로 적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적을 피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는 물고기도 있다. 조피볼락도 그중 하나다. 바닥에 사는 갯민숭 달팽이는 오염된 바다에 살지 않는 지표종이다. 따라서 연안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생물이다. 납작한 타원형처럼 생긴 납작벌레는 그 모습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납작벌레는 머리를 들어 장애물을 피해간다. 기암 괴석과 절벽으로 이루어진 가거도는 바닷속에도 협곡이 잘 발달돼 있다. 깊은 바닷속 바위에는 산호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부채뿔 산호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호다. 이번 탐사에서 아열대성 어류를 포함한 어류 18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9줄의 흑갈색 가로띠가 그려진 9동가리는 주로 제주도 연안 암초지대에 산다. 아열대성 어류들은 색깔부터 화려하다. 이렇게 원색적인 아열대성 어류들을 가거도 바다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가거도 앞바다는 아열대성 치어들이 많이 확인됐다. 난류의 영향과 산란처가 될 만한 암반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거도 바다의 어종이 변하고 있다. 이곳의 어떤 그 변화를, 어종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해안 입구로서의 그 어떤 그 영향에 난류에 강해진다든지 또 연안수에 강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뭐 이야기하면은 터미널과 같은 가장 첫 정거장 같은 그런 곳으로서 우리가 장기 모니터한다면은 환경이나 또 수산 자원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릴 수 있는 곳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섬 가거도. 수온이 높아지면서 지금 가거도 바다도 변하고 있다. 가거도는 태풍의 길목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를 통과하는 태풍이 제일 먼저 거쳐가는 곳이다. 태풍 소식이 전해지자 가거도 항에서는 어선을 무트로 끌어올리느라 부산하다. 가거도에 상륙하는 해풍은 위력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피해가 크다. 지난 2000년 태풍 프라피론 때는 섬의 모든 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 후 태풍 피해를 줄이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더 치열해졌다.
가고도 항은 먼 바다에 나가 있던 배들이 태풍을 피해 잠시 머무는 피항지다. 그 중에는 중국 어선들도 적지 않다. 새들도 태풍을 피해 가고도를 찾는다. 가고도는 갈매기가 서식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태풍이 오면 이 일대를 지나던 갈매기들은 비바람을 피해 이곳으로 모여든다. 마침내 A급 태풍 루사가 가고도를 덮쳤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거친 파도, 큰 비를 동반한 초대형 태풍이었다. 폭우는 계속되고 방파제에는 더 많은 새들이 모여든다. 새들도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거친 비바람을 견디기란 쉽지 않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노랑발 도유 한 마리도 이곳에서 온몸으로 태풍과 싸우고 있다. (3일) 만에 태풍이 가고도를 지나갔다. 그동안 가고도 사람들은 전기가 끊기고 방파제와 집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과연 구글도의 바다 제비들은 태풍에 무사했을까? 태풍이 지난 9월이면 구글도는 벌써 가을색이 완연하다. 우리는 먼저 바다 제비 둥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둥지 앞에서 변을 당한 새가 발견됐다. 태풍이 바다 제비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풀숲에서도 죽은 바다 제비가 발견됐다. 날개가 풀숲에 걸려서 참변을 당한 것이다. 문제는 최근 섬에 퍼지기 시작한 쇠무릎이다. 화살촉 모양의 쇠무릎 열매는 한 번 붙으면 여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때
쇠무릎 풀숲에서 퍼드득거리는 새의 움직임이 발견됐다. 녀석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이미 기력이 쇠진한 상태다. 바다제비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럴수록 날개에는 쇠무릎이 더 많이 엉겨붙는다. 기력조차 잃어버리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쇠무릎 한 그루에 날개가 엉켜 죽어간 바다제비가 모두 4마리. 취재팀은 아직 살아있는 바다제비를 쇠무릎에서 구해냈다. 손으로도 날개 사이에 붙어있는 쇠무릎을 일일이 떼어내기란 쉽지 않았다. 쇠무릎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인 바다제비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다리에는 피가 엉겨붙어 굳어 있었다. 날아갈 기력조차 없다. 우리는 밀사초 속의 녀석을 도와주었다. 녀석이 다시 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오로지 녀석의 몫이다. 밀사초가 군락을 이룬 바다제비의 고향. 그러나 최근 쇠무릎이 퍼지면서 이것도 더 이상 바다제비에겐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동안 새끼 바다제비는 밀사초 군락 속에 있는 둥지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자랐다. 알에서 깨어난 지 40일. 부화한 지 10일경부터 나기 시작한 깃털은 이제 대부분 몸을 덮고 있다. 이제 둥지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새벽 4시경 밀사초 사이의 둥지에서 살던 새끼들은 어둠을 틈타 둥지를 떠난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비상하기 좋은 바위를 찾는다. 잠시 후 새끼는 태어나서 처음 날갯짓을 시도했다. 새끼 바다제비는 드디어 비행에 성공했다. 이제 새끼 바다제비는 어미들 무리에 섞여 이 거친 바다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9월) 말 높아진 가고도의 가을 하늘은 철새들로 붐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여름 철새들이 이곳을 거쳐가기 때문이다.
맹금류인 벌매도 그중 하나다. 이 무렵 벌매는 시베리아에서 중국 남쪽으로 이동한다. 이동할 때는 왕샘의 무리와 함께 움직인다.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다. 이동하는 동안 벌매와 왕샘의 사이에는 별다른 분쟁이 없다. 그러나 같은 종끼리는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좋은 먹이와 안전한 쉼터를 먼저 확보하려는 본능이다. 단독으로 이동하는 새들도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는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는 대표적인 맹금류다. 정지비행으로 먹잇감을 조준한 다음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채는 황조롱이. 육지를 떠나 월동지로 가는 녀석에게 가거도는 먹이를 먹고 쉬어가는 마지막 기착지다. 배가 부른 황조롱이는 이번엔 흙목욕을 한다. 먼 길을 날아온 여독을 녀석도 목욕으로 푸는 셈이다. 풍부한 물이 솟아나 사람이 살만하다는 천혜의 섬 가거도. 독실산에서 나오는 물은 섬 곳곳으로 흘러들면서 습지를 만든다. 습지는 물새들이 쉬어가는 데 안성맞춤이다. 가을이면 열대지방으로 이동하는 깍도요. 깍도요는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힘을 비축한다. 희귀새인 쇠뜸부기도 이곳에서는 종종 만날 수 있다. 경계심이 많아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은 흰눈썹 뜸부기도 이곳에서는 꽁지를 지켜들고 흔드는 특유의 몸짓으로 먹이 사냥을 한다. 가거도에 가을이 깊었다. 이맘때쯤이면 이틀에 한 번 육지를 오가는 배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해마다 가거도를 찾는 관광객은 4만이면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가거도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만나는 대신 사람들은 가거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섬 안에서는 변변한 도로도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1톤 트럭 한 대가 간신히 다닐 정도의 비포장 도로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편한 대신 새들에게는 이 길마저도 더할 수 없이 좋은 휴식터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베리아에서 온 진홍가슴이 목욕을 한다.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는 붉은목 집박이가 우리나라에서 첫 발견된 것도 이곳에서다. 맑은 물처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숨쉬는 곳. 가고도는 새들과 사람의 섬이다. 사람들이 지나간 오솔길에 새가 와서 머무는 그곳. 새들도 쉬었다 가는 서남의 바다의 끝자락에 있는 섬 가고도. 오늘도 새들은 가고도로 간다.